당뇨병은 아니라는데 공복혈당이 자꾸 높게 나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더 많이 몸에 안 좋다고 돼 있고,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환자분들을 꾸준히 보다 보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다고 저도 느껴요.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자꾸 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하는 부분들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데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입이 짧고 고기류, 단백질류를 좀 많이 안 좋아하시고 주로 탄수화물류 좋아하시고 운동 별로 안 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혹시 그런 체질이라면 더욱더 단백질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늘리는 이러한 몸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활동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좀 여유롭고 느긋하고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살이 좀 잘 찌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번, 2번을 통틀어서 저는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대사 유연성이란 뭐냐면요,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이 많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우리 몸이 하이브리드 같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젊은 시절부터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건강한 식사,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몸으로 많이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혈당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복 혈당이 높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고 근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더 많이 몸에 안 좋다고 돼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나와서 당독소도 만들고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야 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죽도 먹고 미숫가루도 먹고 누룽지도 먹죠.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것이에요. 혈당 수준을 너무 빨리 올려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좌우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달걀이에요.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달걀을 아침에 드시고 나오면 포만감도 생기고 충분한 단백질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성분이죠. 그리고 우리 뇌를 깨울 수 있는 콜린 같은 성분도 있고요, 눈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릭 요거트예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더 많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토핑으로 얹어서 먹는다든지 어디에다 찍어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 정말 저는 추천드리는데, 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를 보호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그릭 요거트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콩류를 정말 추천드리는데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급원입니다. 그냥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요, 두부 좋죠, 기지도 좋고요, 무가당 두유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무가당 두유 또는 낫또를 먹는데요, 낫또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마트에서 쉽게 살 수도 있고 고추냉이 같은 걸 섞어서 또 맛있게 먹게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낫또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죠. 혈관을 정말 맑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정제가 잘 된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정제란 말은요,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통밀이나 쌀 이런 것들이 정제가 잘 되면요, 현미가 됐고, 또 정제를 하면 흰쌀이 되고, 그 다음에 가루가 되면 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정제가 잘 되면 될수록 도정이 잘 돼서 그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혈중 포도당 농도를 많이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잘 드시자는 거예요. 소화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든든한 겁니다. 위장과 소장을 거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GLP-1이라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기본 원리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 다른 정제된 탄수화물 생각이 안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런 연구들,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유질을 잘 먹자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섬유질은 제4의 영양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위장 관계를 한번 커버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제장으로 내려가면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요,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뭐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하려면요,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신다만 생각해 주세요. 요거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모든 비만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6대 8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대 12를 하더라도 12시간 동안 충분히 잘 굶고 12시간 동안은 정말 좋은 영양소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 시간만 무조건 늘린다고 절대 간헐적 단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 망칠 수도 있어요. 자,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내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밤늦게 일하고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5시부터 굶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며칠 하다가 못 하겠죠. 그래서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저녁을 먹고 저녁까지 일을 하시다가 아침에 좀 늦잠을 주무시고 아침을 공복으로 나가서 점심부터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침 공복과 저녁 공복을 따질 때는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겠죠. 크게 봤을 때 아침 공복은 인슐린 레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당 강화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더 좋다, 이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저녁에 공복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했더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요, 정말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생활을 1년, 2년 해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간헐적 단식에 정말 도가 트이신 분이 되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정말 많이 느끼시고 도움도 많이 되고요. 일정 정도 어디 가서 과식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패턴으로 돌아오면요, 금방 또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식사를 내가 뭘 할 건지를 미리미리 정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간이 이제 10분 뒤에요. 그러면 5, 4, 3, 2, 1 땡 하자마자 먹을 것도 결정도 안 했는데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를 먹게 되겠죠. 단맛 나는 케이크에다가 과자에다가 액상과당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헐적 단식을 딱 끝내는 시간에 뭘 먹어야겠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계란을 준비해 놓고 야채를 준비해 놓고 닭가슴살이라든지 두유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미리미리 마음속에다가 준비를 해놓자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수면인데요. 수면은 정말로 다이어트에 중요하고요, 간헐적 단식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 간헐적 단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잠을 자고 먹는 것을 멈춘다, 해가 뜨면 우리가 움직이고 먹는다 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취하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시간만 늘리면 된다, 시간만 늘리면 나는 단식 시간만 늘리면 건강해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식사 허용 시간에 얼마나 내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얼마나 잘 해나가고 오래 해가느냐,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체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수면도 잘 취해야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